자, 지금 해볼 건 폴리프로틱 에시드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번 3년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줄 텐데, 우선 여기에 폴리라는 말이 있죠. 네. 폴리. 요걸 이제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많을 닫자. 많다 보이시죠? 네. 몇 개부터 많다니까? 2개? 2개부터. 이제 여기서는 2개 이상. 그리고 뒤에 프로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프로틱. 바로 양성자인 H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자 안에 이온화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여러 개인 산을 폴리프로틱 애시드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다가 여기에 있는 H2CO3. 자, H2CO3 이름이 뭐예요? 저 이름. 탄산. 제가 그 유명한 탄산이죠. 네. 여기 지금 한 분자 안에 H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수소가 이제 2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탄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H3PO4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폴리프로틱 애시드거든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황산. 얘는 인산이죠. 있어요. 그래서 인산에도 지금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폴리프로틱 애시드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자성,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양성자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자성 시스템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간단한 게 바로 탄산이어서 탄산을 가지고 설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과 관련해서 다양성자성 시스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탄산과 관련된 수용액 중에 산액이 평형상수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KA라고 되어 있는 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첫 번째 산액이 상수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평형의 평형상수냐? 바로 원래 탄산이 수소 하나를 내어놓고 HCO3- 이런 작용기를 만들어낼 때의 평형상수를 첫 번째 산내리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상수 정의에 따라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하면 되니까 요렇게 수식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탄산의 경우는 대략 이 첫 번째 산내리 상수 값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해서 얘기할 다양성자성 시스템에서 저 탄산의 첫 번째 산내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로 안 끝나고 여기에 있는 HCO3- 요 이온 이름을 뭐라고 해요? 탄산이. 얘 이름. 얘도 이름 모르는구나. 얘는 탄산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한번 떨어져 나온 HCO3- 뭐라고 부르냐면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해요. 무슨 이온이라고 하고요? 수소.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해요. 여기 붙어 있는 수소를 이렇게 이제 앞에 수소를 써서 CO3- 나 탄산이라는 말을 쓰고 한꺼번에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탄산 수소 이온이 다시 한번 또 산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CO3- 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CO3- 가 되는 이 녀석을 이때는 탄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네. 지우 왔어요? 지우 지금. 수학서 두고 있죠? 네. 수학서 어딨어? 안 보이는데? 수학. 테랑생 저기죠? 아, 테랑생 어디지? 저쪽이 있네. 그래. 자, 그래서 여기 탄산이온.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탄산이온이 되는 요 산해리 반응이 바로 여기 아래쪽자 2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산해리로부터 만들어진 탄산수소 이온과 두 번째 산해리로부터 만들어진 탄산이온, 이 둘은 무슨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저 둘이 이 둘은 무슨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산화 산화환원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그런 건 전기화학 챕터에서 배웠겠죠. 근데 지금 이건 전기화학이 아니잖아요. 네. 이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은 추후에 무슨 반응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바로 봐. 이거 한자말로 뭐라고요? 아 저 한자말로 뭐라고? 가수분 그렇지. 가짜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짝연기들은 뭘 할 수 있다? 가수분해 반응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3 마이너스, CO3 마이너스는 요 탄산이온이죠. 탄산이온, 요거. 네. 요것이 가수 하면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잖아요. 네. 이럴 때 이 평형상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럴 때 이 평형상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산해상 산해리상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KB라고 쓰면 얘는 이름이 뭐예요? 가수 그렇지, 바로 가수분해 상수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탄산이온의 가수분해 상수를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탄산이온이 가수분해를 하면 이 이온 이름이 뭐가 되죠? 탄산수소 이온 탄산수소 이온이 되죠. 이 탄산수소 이온이 얘 또한 뭘 할 수 있다? 얘 또한 가수. 알겠죠? 가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OH-를 빼꼼 요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수분 가수분해 상수인데 얘는 몇 번째라고 얘기를 한다? 얘는 세컨드.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이렇게 한 산으로부터 산해리도 여러 번 될 수 있고 만들어진 짝연기로부터도 이렇게 가수분해 역시 순차적으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때 명심할 건 이게 첫 번째 산해리 상수죠? 네. 탄산수소 이온이 두 번째 산해리 상수죠. 네, 가수분해 상수의 첫 번째는 요게 아니고요. 요거 탄산이온의 가수분해 상수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가수분해 상수 그럼 여기 이제 탄산 이온이 가수분해를 하고 나면 그때 탄산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의한 가수분해를 세컨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꾹꾹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다음 이게 뭔가 싶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죠? 네. 맞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저 보이시죠?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왜 무슨 범죄도시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혹은 뭐 이런 경찰들이 마피아들을 검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 영화들 본 적 있죠? 거기서 경찰들이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경찰들이 맨 처음 하는 거. 내가 조직범죄를 검거해야 되겠어. 내가 경찰인데. 막 뭘 그려요 칠판에 넣고 그렇지. 칠판에 막 그리지. 그게 가계부예요. 뭐 이런 거예요. 보스 사진 그려놓고 여기에 중간 보스
그리고 중간 보스마다 행동대장, 네. 행동대장 하나만 밑에다가 조직원. 네. 이걸 쫙 적어두죠.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왜냐? 조직범죄는요. 여기서 누구 하나 좀 위험한 놈 하나 검거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검거하잖아요. 밑에 놈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그다음 보스 잡아주면 얘가 하나 올라가서 또 다른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범죄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한꺼번에 크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범죄는 이렇게 가게들을 그려놓은 다음에 한날 한시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검거를 하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얘네들도 첩보를 수집하거든. 얘들도 사실은 경찰이나 수사부 내에 뿌락치를 숨겨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조직범죄를 일망타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계도, 알겠어요? 가계도. 그러면 다양성자성 산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가계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범죄를 일망타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계도이듯 다양성자성 시스템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계도예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달달달 외우고 가계도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저게 탄산이요. 탄산 H2CO 탄산. 그 다음 얘 이름이 뭐라고?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 얘 이름은? 탄산이온. 탄산이온이었죠. 자, 이때 여기서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은 산내리 과정 맞나요? 네. 맞죠? 반면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뭐예요? 가수분해. 그렇지. 이 역과정은 여기 써놓은 가수분해 과정이죠. 그걸 순차적으로 쭉 써놓은 게 가계도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이 엮여 있는 이 두 개가 엮여 있는 산해리 상수가 저기 누구예요? A1이라고. 바로 이게 되겠죠. 네. 이 두 개가 엮여 있는 거. 네. 그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네. 그죠. 바로 탄산하고 탄산수소 이온. 그다음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이 엮여 있는 산해리 반응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Ka2가 된다 이런 뜻이죠. 됐죠? 네. 그래서 산해리 반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산해리 상수가 Ka1, Ka2 됐죠? 그리고 이제 역반응인 가수분해 반응을 생각을 해볼 건데 탄산이온이 탄산수소이온이 되는 이 과정의 가수분해 상수는 누구예요? 이 두 개가 엮여있는 가수분해 상수는 또 A1이요. 바로 B1이요. 유놈이죠. 네. 그래서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이 엮여있는 평형상수 KB1. 그래서 이게 KB1. 그 다음 이 탄산수소이온과 탄산이 엮여있는 가수분해 상수는 누구예요? KB2. 바로 여기 있죠. 네. 탄산수소이온과 탄산. 그럼 여기가 바로 KB2.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이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KA1하고요. KB2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KA1하고 KB2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KA1이랑 KB2를 곱하면 어. 뭐지? 저 사업 KB2 실수. 뭐 해보죠. 네. KA1이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그대로 써봐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네. 보다 KB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럼 내가 써놓은 반응식상에서는 요거 곱하기 요걸 하나 되겠죠? 요거 곱하기 요거 알겠죠? 그러면 KB2 그대로 써주시면 짜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슈?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약분이 될 텐데 어떻게? 요렇게 약분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요렇게 약분돼요. 네. 그럼 니기하고 니기만 남아요. 위치 플러스 얘하고 위치. 얘만 남죠? 네. 그걸 뭐라고? 자동화. 바로 실험. KW라고 하죠? 잘했어요.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H2O의 자동 이온화 함수. 됐습니까? 네. 누구하고 누구의 곱이에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이죠? 네. 그래서 여기 KA1하고 KB2를 곱하면 1이 된다 이런 말이야. 네. 그러면 KA2하고 KB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짜잔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곱한 거냐면요, 이렇게 써놓은 걸 가계도라고 했죠. 그 가계도에서 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혹은 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 가계도 상에서 사내리 가수분의 상수, 가계도 상에서 사내리 가수분의 상수를 요렇게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물의 자동 이온의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어떻게 곱하는 게 아니냐면, 예를 들어 KA1, KB1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2, 1, 1, 2. 그러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가계도상에서. 그래서 이 가계도상에 이렇게 평형상수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또 어떤 말을 쓰느냐?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 있는 탄산 있죠? 네. 탄산을 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cidic 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acidic form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가계도상의 제목 1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물질 구분. 첫 번째 1 acidic form.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산성형 이라고 번역합니다. 산성형 보이세요? 네. 자, 얘는 뭐냐면 오직 사내리만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녀석을 이름으로 acidic form, 그 다음에 번역은 산성형. 알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계도상에서 탄산은 Ka1이라는 평형상수가 나가게 돼 있죠. 즉 이 녀석은 이거와 관련된 반응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 산성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intermediate form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 번역은 중간형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산해리 가수문의 모두 다 일어나는 화학적을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네. 산해리와 가수분의 반응이 모두 다 가능한 거. 보이시죠?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이거겠죠. 탄산수소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중간형이죠. 자, 왜냐? 이 녀석으로부터 화살표가 산해리 화살표도 있고 가수분해 화살표도 있죠. 그런 걸 전문용어로 intermediate form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아,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남아있는 거. 염기형. 염기형이라고 부르겠죠? 네. 그게 이놈입니다. 여기서는 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basic form이라고 합니다. basic form. 뜻은 뭐 있어요? 가수분의 3 해서 베이직 폼으로 쓰고 번역은 염기성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가수분해 만 가능한 녀석을 얘기합니다. 즉 유가계도상에서는 탄산이온이 되겠죠. 얘로부터 나오는 평형상수는 KB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형, 염기성형, 중간형을 알아보기 좋게 또 내가 색깔을 넣어서 지금 표현해놨죠. 색깔을 잘 보면 직관적으로도 누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자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수식을 알겠죠? 요거를 그윽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너 쓰시고. 자, 쓰시고. 예. 아이고. 자, 그다음 이제 요 내용 숙제했죠? 네. 요게 가계도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네. 자, 그럼 지울게요. 네. 으쌰. 이렇게 줄게. 이렇게 줄게. 자, 이 탄산의 첫 번째 산내리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탄산의 두 번째 산내리 상수는 대략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 KA1, KA2 비교를 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얘는 10에 마이너스 10승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둘의 값은 매우 커요? 둘 다 매우 작아요? 둘 다 매우 작죠. 둘 다 매우 작다는 건 강산이라는 얘기예요? 약산이라는 얘기예요? 약산이요. 모두가 약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 산해리 상수는 지금 얘를 탄산으로 예를 들었지만 순차적 산해리 상수는 언제나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런 식의 다양성자성 산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유는 알겠어요? 왜 이 값에 비해서 얘가 갑자기 확 작아졌을까요? 6승이고 10승이니까 10,00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10,000배씩 이렇게 줄어들까요? 바로 역반응이 훨씬 자발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네. 그럼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는 정전기적 뭐가 있어요? 아 1년. 인력이 있으니까 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1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죠.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인력과 1 플러스 2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 어디가 더 크겠어요? 2 마이너스. 요쪽이 크겠죠. 쿨롱 인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 산해리 상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급격히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3.2 이제 각 유형별 산해리 평형을 어떻게 따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cidic form type. 산성형 타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형 타입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0.1빵빵몰 탄산 수용액이라고 하죠. 0.1몰 탄산 수용액 이런 타입의 문제를 어시딕 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산성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pH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pH 등등이 어떻게 되겠냐 이걸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산해리 과정.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첫 번째 산해리 과정이 요거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초기에 H2CO3가 얼마나 있었죠? 0.1. 0.1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0.1빵빵몰 있었는데 편의상 앞으로 얘를 C0 보이시죠? C0인 초기 농도로 이렇게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는 앞으로 C0 이렇게 두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부가 산해리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산해리 반응을 하는 것이 자, X만큼 이온화에서 떨어져 나오면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는 X만큼 생기겠죠. 왜냐면 화학영역 개수가 1대1 대 1이니까요. 그러면 끝이 난다. 면 C0 빼기 X 그리고 X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산해리상수 KA1은 자 여기에 평상수가 있죠? 네. 요거 분의 요거 그게 지금 어딨냐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것 분의 요거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넣고 얘는 여기 넣고 얘도 여기 넣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X제곱 나누기 C0 빼기 X 됐죠? 네. 그게 지금의 경우 값이 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K1이 K1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C0는 얼마였어요? C0는 0.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1 넣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넣으면 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어쨌거나 X를 구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저래도 되죠? 네.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계산기를 한번 꺼내봅시다. 계산기. 왜? 왜? 자, 계산기 한번 꺼내봅시다. 자, 계산기 꺼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뭐 어쨌건 이 x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딱 보니까 차수가 몇 차예요? 2차니까 원론적으로 풀자면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원론적으로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 푸는 게 아무래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계산기를 활용한 아주 잽싼 근사 테크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우선 계산기 입력창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0.01이라고 치고 엔터를 빡 쳐봐요. 계산기 어떻게 쓰는 몰라? 엔터 있죠? execute요. execute. 아. exe요. 없어요? 계산기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자기는 는이네요. 자기는 는. 계산기마다 그 뭐냐면은 입력 표시가 다른데 네. 어떤 데는 EX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엔터 표시로 되어 있는 데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입력 표시라는 거죠. 그럼 0.01을 입력하면 여기 결과는 0.01이라고 막 뜨죠. 네. 결과가 뜨죠. 그럼 이게 묘하게도 그 계산기 입력판에 ANS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거든요. 네. 찾았어요? 네. 요거의 기능은 뭐예요? 이거지? 요거 기능이 뭐예요? 자, 계산기상에 있죠. ANS라는 키가. 어디 있어요? 저기 거기 있죠. 그럼 ANS 키를 그래서 한번 그냥 봐요. 엔터를 그냥 쳐봅시다. ANS 치고 엔터 한번 쳐봅시다. 쳤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바로 직전 계산 결과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키예요. 이게 계산기상에 있는 ANS라고 하는 키. 뭐 줄임말이겠어요? 엔서? answer겠죠. 그래서 이 연산의 직전 계산 결과가 누구예요? 0.01이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0.01이 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엔터만 계속 엔터 계속 쳐봐요. 엔터만 계속 쳐봐요. 계속 툭툭툭툭 치면 그냥 얘가 반복적으로 계속 툭툭툭툭 나올 뿐인 거죠, 그죠? 네. 0.0이 계속 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계산기에 뭘 입력하느냐? KA1이 값이 얼마였어요? 0.0.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잖아요. 아, 예.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럼 이제 계산기 입력창에 뭘 치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0.1 빼기 ANS의 루트라고 입력창에 한번 쳐봐요. 자, 엔터 누르지 말고 입력창에 치기만 하고 날 보여줘요. 루트. 마이너스 1 그래. 이걸 하라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엔서를 하라고요? 마이너스하고 ANS 괄호 닫고 보자. 잘했어요. 여기 입력했어요. 자, 뭐냐면 이 난데없는 입력식은 뭐냐면요, 이게 11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죠. 네. 그걸 그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가 0.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치고요. 네. 여기서 뭐로 바꾼 거냐면 여기 있는 x이죠, x. 네. 얘를 ANST로 바꾸어 친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엔터 한 번만 쳐봐요. 오. 뭐 나오죠? 네. 나오죠? 그 상태에서 엔터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값이 뭐가 떠요? 불러봐요.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이 3점 뭐예요? 3점 뭐 단데? 분수로 나오네요. 분수로 나온다고요? 네. 이게요? 보여줘봐. 이거 근사적으로만 계산이 되는구나. 자기 거 모드가 좀 독특하거든요. 왜요? 네, 모드를 이게 분수가 아니라 이유숫자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피겨 한 있을 건데 잠시만요. 이거 뭐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지고 보이죠. 좋아. 혹시 여기에 계산기 깔려 있나? 아니요. 그거만 있으면 없어요. 자, 한번 열어볼래? 네. 앱스토어 아, 네.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이게 고학용 계산기가 뜨죠? 네. 고학용 계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내가 써서 괜찮았던 게 당연히 공짜 것 중에 별거라도 떠나 고학용 계산기. 내가 좀 별로 안 떠. 공짜 받았어, 공짜. 공짜. 공항 계산기. 연봉 계산기 뭐. 준석이 연봉 얼마예요? 제 연봉이요. 빵원인가?
그렇죠 아직까지. 영어로 적어야 돼. 캘큘레이터. 캘큘레이터. 여기 있다. 캘큘레이터. 캘큘레이터. 공짜 이거 받을게요. 네. 제가 그 아본 여기다 아무거나 넣어야지. 받아라 받아라. 아이고 세상에. 안 받아줘? 잘 돼. 네, 좀 로딩 중이라서. 받아줘요? 보자. 잠시만요. 또 카톡 했어요? 아 이거 아 정말. 부모 무슨 그 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 요청 해가지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아이고 옛날에 미성년이라 이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옛날에 해왔던 거 이거 해제해야지 하다가 어. 어플 설치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자기 뭐 이상한 야리꼬리한 거 다운받을까봐 엄마가 다 걸어 놓으셨군요. 그거 완전 초딩 때. 아 웃겨. 아니요. 그러고 보니 가은이가 게임 다운받을 때도 나한테 그런 메시지 뜨긴 하더라. 아 그래요? 응.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아니 엄마 연락 안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써야 돼. 이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전화기 여기 써가지고 내가 여기 쓸 수도 없고. 모드 셋업이 있어요. 예, 모드 셋업에 그 숫자 바꾸는 모드가 있을 거거든요. 아마. maybe 1 콤프 2 스탯 3 테이블 지금 1로 돼 있어요 지금. 2로 뭐 달라? 2로 해볼까? 뭐요? 아니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1로 다시 나와야 돼. 1로 다시 나옵니다. 그게 지금 뭐 이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드 셋업 모드로 들어가서 1 다시 1. 1인데 이게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 모드 셋업 아니면 그냥 1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안내문이 이거밖에 없나요? 네. 리스토링 모드 디폴트 세팅 리스토링 모드 이니셜라이징 더 캘큘레이터 라이너 컨트라스팅 세팅 인프로포션 픽스 리스토링 베이지 오퍼레이션 스태티스틱스 리스토링 모드 디폴트 이거 볼까? 쉬프트 9 쉬프트 어디 갔어? 쉬프트 자기는 노란색 쉬프트 9 셋업 클리어 셋업 클리어 셋업 노 캔슬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징 더 캘큘레이터 이건 처음부터 하는 매스 열고 쉬프트 모드 여기 있다. 쉬프트 모드가 없다. 디그리 그라디 사인 1 78 78 넘기고 여기를 뜨네. 다시 매스로 쉬프트 모드 7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7 나누기 56이라고 해보자. 그 분수 쓰잖아요. 네. 여기 SD 있죠. SD. 이걸 치면 이렇게 이유숫자 표현으로 바뀌어요. 오 뭐야? 요 SD, 요 아, SD. 아 그냥 저 하나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네. 56 나누기 7. 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표현을. 이 계산기는 이러네요. 계산기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뭐냐면은 표현이 바뀔 수 있거든요. 아, 자,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아까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01부터 치고 다시 한번 넣어봐요. 네. 그러면 ANS의 0.01 찾았죠? 네. 그 다음 요렇게 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음. 3.0 곱하기 7 마이너스 4승 3.0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1 나왔네. 3.000요?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다. 0.1 다시 한번 쳐줘봐. 다시 한번 쳐줘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딱 쳐봐요. 뭐 원리만 알면 되니까. 됐나요? 잠시만요. 7 마이너스 6 입력은 잘하면 실수 안 하고. 곱하기 0.1 가압식이랑 계속 똑같이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그거만 우선 입력만 하면 돼요. 해서 엔터 쳤죠. 네. 그럼 나오는 값이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4승.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봐봐요. 아까 0.01을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자동적으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n수에 들어간다고 네. 했죠. 그러면 이것도 이 계산을 해서 입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n수에 들어가게. 얘가 자동적으로 여기 다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 번 더 쳐봐요. 오! 그러면 값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 있어요? 3.157으로 바뀌네. 3.157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왜 변화가 생긴 거냐면 아까 n수에는 0.01이 들어간 채로 연산이 됐겠죠. 네. 그런데 한 번 엔터를 누르고 나면 n수의 값이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가서 이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바뀐 거 알겠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봐요. 한 번 더 누르면 값이 똑같아졌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넣어 연산해도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졌네요. 같죠? 이게 답이에요. 왜? n서에 넣었는데 그걸 연산을 했는데 그게 다시 n서가 되면 그게 방정식이 풀린 거라는 얘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원론적으로 이 x하고 이 x는 같아야 되니까요. 네. 그럼 이 자리가 n서면 이 자리가 다시 n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같아질 때가 방정식이 풀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실근 하나를 이렇게 근사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테크닉을 그 유명한 뉴토니안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다차 방정식을 좀 편하게 근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계산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네. 그 계산기 안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푸는 모드가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그 푸는 그 모드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하는 게 보통은 계산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꼭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
뉴턴이안 루프를 활용하면 이때 이 x 값이 뭐로 나온다고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3.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4승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 n서로 바꾸고 보시다시피 톡톡톡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건 0.1이 값이 뭐야? 이게 이 C0가 값이 뭐였어요? C0가 0. 얼마였어? 0.01이었어. C0가 0.1이었잖아요. 0.1잖아요. 근데 처음 내가 세팅을 한 n서 값은 뭐였어요? 0.01이었죠. 네. 그러면 0.1 빼기 0.01, 아니 0.1 빼기 0.01은 계산기상에서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되니까 이것이 나겠지. 네. 근데 만약에 이 값이 0.1인데 초기 값을 만약에 2를 넣었어요. 그럼 계산기가 계산해 주겠어요? 에러가 뜨겠어요? 예, 맞아요. 에러가 뜨겠죠.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n서 값을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초기 값을 세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초기 농도가 0.1이면 아니 초기 농도가 0.1이면 n서 키에 들어갈 이 초기 n서 값을 0.1보다 작은 아무 값이나 다 세팅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만 해두고 그 다음 이 연산 여기 입력키를 그냥 여러 번 두두두두 해서 누르면 돼요.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얘가 뿅뿅뿅 바뀔 텐데 보통의 경우는 한 서너 번 정도만 툭툭툭 누르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 값이 바로 저 다차 방정식이 풀려 나온 결과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요? 뉴턴이안. 이런 테크닉을 뉴턴이안 루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이 x가 결국 뭐가 되죠? 이렇게 구한 x가 결국 뭐가 되죠? 저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x가 결국 뭐예요? 저 X 이렇게 구한 x가 결국 뭐예요? 반응한 그 산해이든 야인가요? 이 x가 그럼 뭐예요? 이 x가 결국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의 농도겠죠. 네. 왜냐면 x가 요놈의 농도잖아요. x가 요놈의 농도죠.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사내리를 통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 HCO3 마이너스의 농도를 풀었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내리로부터 H 플러스, HCO3 마이너스 농도가 각각이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 뉴턴이안 루프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줄게요. 짜잔. 짜잔 짜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H2CO3 이온의 농도 이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 이건 이온이 아니고 탄산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 있잖아요. 네. 보면 C0 빼기 X잖아요. C0가 얼마였어요? 0.1이었어요. 0.1이었죠. 네. X가 얼마였어요? 저시요. 이거잖아요. 네. 자,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시작! 자, 계산기로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9684 곱하기 10 마이너스 2. 9.968? 9.968? 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아니, 뭐죠?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저 탄산의 농도는 이 정도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첫 번째 산내리 반응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산내리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 부사 40번. 80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